사회교과서 118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현준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1960년대 이후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농촌 인력 부족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 중 70살 이상은 1년 전보다 22만 명 늘어난 7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의 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가 인구 10명 중 3명이 70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농가 인구에서 7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또 농가 인구 중 60살 이상은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55%에 달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60대와 70대에서 늘어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만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1994년과 1995년에 한강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다. 관련 뉴스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졌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다. 외환이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쓰는 돈이나 그 밖의 수단을 말합니다. 이 당시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 우리나라는 왜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그 이전 30여 년간 급하게 성장해온 경제발전 과정에서 쌓인 문제점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기술 개발 소홀,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정부, 국민들의 과소비 등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지요. 당시 한국은행에 있던 외환은 다 떨어져 나라의 경제가 파산하게 되었고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기능을 못하고 문을 닫았으며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가정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를 실천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분의 경비를 줄였으며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기업가가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여 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정비했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지금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볼까요?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금모으기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벼룩시장을 열어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헌옷 모아 수출하기 행사의 모습입니다. 나라 경제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118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업화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며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한강다리와 건물이 부서져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지요. 경제성장은 사회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경제가 성장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119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사람은 돈을 더욱 많이 벌게 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나쁜 사람은 사정이 더욱 나빠지는 경제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경제적 양극화라고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교과서 119쪽의 그림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복지정책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생계비, 양육비,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우선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임대주택법 등 여러 복지정책을 법률로 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양육비, 학비를 지원해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교육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아이들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즐겁습니다. 신혼의 사랑은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이제는 행복과 여유가 가득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건강한 운동으로 삶의 질은 올라가고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업자가 증가하기도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해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며 근로자들은 좋은 근무 환경과 높은 임금을 원하겠지요. 그리고 기업은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거나 줄이기를 원하지만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기업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고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희망 취업 박람회 일자리 늘리기에 관한 사진인데요. 관련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하지요. 또한 근로자와 기업가가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를 원하지요. 이러한 것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사 갈등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